네, 상호 관세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오늘도 코인 시장은 추가적인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장의 트렌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럼에도 시장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까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장의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0% 정도 증가폭을 보이면서 760억 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어제보다는 소폭 올라온 모습이죠. 24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을 알리는 알트코인 인덱스는 어제와 동일하게 17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매수세는 어떠했을까요? 현물 ETF 동향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으로 순유출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유입이 막판에 들어오긴 했지만 워낙 초반에 강력한 매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3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1조 달러 정도 순유출이 있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부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1%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61.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가격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줍니다. 전일 대비 2% 오른 83,5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죠. 팩트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4% 오른 채 1,85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텔레그램에서 사용되는 톤코인이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데요. 전일 대비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르다노 에이데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0.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횡보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 전해졌던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는 또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고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추가적인 가격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1%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1% 정도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혼조 양상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일단 백악관은 간밤 새벽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2일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일단 다우와 S&P 500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건 반가웠지만 M7 가운데 5개 종목이 여전히 가격 하락에 대한 이 강력한 압력에 놓여 있으면서 이 기술주 성향을 띠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또한 가격이 지지부진했던 새벽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제 금값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불안감이 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이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 이슈로 불안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과거 코로나 때도 굉장히 높게 해당 지수가 올라온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의 이 테리프,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 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위험 요인을 시장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인덱스가 튀어 올랐었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이라크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브렉시트 등등 굉장히 시장을 크게 흔들어놨던 이슈들이 있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야말로 이 불확실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아예 35%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2차례 현재 변동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준금리 이슈로는 올해 3번까지도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시경제 이슈를 함께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위험 회피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가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극책이 부족한 부분도 시장에는 약한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블랙락 CEO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수치죠. 미국의 국채 상황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일단 이 미국의 이자 지출이 이제 9,5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올 한 해 미국의 국방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오는 2030년이 되면 이 의무 지출과 부채 이자만으로도 연방 정부가 모든 세입을 초과하는 한마디로 영구적인 이 재정 적자 상태에 미국이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등급을 하향으로 조정했던 것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스가 여전히 AAA, 트리플 A를 주긴 했지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즉 부정적이다라는 관측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가 안에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놓고 평가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계속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의 이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전체 1분기의 수익률이 12%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지난 2개월, 2년 연속으로 보여줬던 상승 기조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던 한 분기를 보냈고요. 다만 2분기부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분기의 하락을 충분히 만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장을 또 통해서 내용을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 덕분에 그래도 시장 안에서의 촉매제들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디파이 업체와 관련해서 디파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트럼프 일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간밤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채굴 업체를 아예 차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한 채굴 업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채굴을 통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해 가겠다라고 사업적인 운영 마인드를 함께 공유를 했고요. 일단 순수 채굴 플랫폼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데 2,100만 개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미 90% 이상은 다 채굴이 완료가 된 상황이죠. 이 나머지 10%도 적극적으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가겠다라는 게 트럼프 일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일가의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떠한지 최근의 가격 변동성을 놓고 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거래소 안에서 최근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많이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매도 압력에 놓여 있었다면 지금은 2만 9천 개까지 감소된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4월과 5월은 본격적인 상승하기 이전의 횡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매도 압력이 약간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시장 안에서의 관망 심리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포착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웃게 해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영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부터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스캐너 코인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오늘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룸 네트워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루만 25%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크게 가격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잠잠하게 진행됐던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일단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고점 대비는 여전히 60%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코인입니다. 어떤 이슈와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 오늘 첫 번째 포착 코인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갑작스럽게 가격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어떤 이유로 또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자, 일단 룸 네트워크 같은 코인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어제와 좀 비슷한 이유인데 네. 현재 지금 유의 종목으로 붙어 있고 이제 5월 초쯤에 상장 폐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15시 기준에 60%가량이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내 거래소가 뭐 10원이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는 한 4원쯤, 뭐 4원, 5원쯤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더 싸게 사가지고 이제 국내로 옮겨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게 상장 폐지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코인은 지금 입출금이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네. 제가 아까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이 코인을 좀 사다가 네네. 한번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굉장한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인을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 좀 물렸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룸코인에 지금 일봉을 띄워놨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차트 띄워놨는데 자, 일단 보시면 자, 이거는 주봉이죠. 네, 주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본 이유는 차트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기 위해서고 일단 상장 폐지가 나왔다 할 경우에는 코인이 물론 대폭 하락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물론 대폭 하락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돈이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갑자기 급등을 시켜줘가지고 약간 조금 터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강력한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간인데 수평 지지선 42원 부근입니다. 자, 42원 부근이 현재 21년 6월, 22년 6월, 그다음에 그보다 좀 위기를 하는데 자, 23년에 있는 1월하고 6월 부근. 자, 이 부근이 현재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장 폐지 예고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가격 급등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최대한 좀 이런데 좀 물리신 분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이런 코인으로 함부로 돈 벌자 나 지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이런 코인이라 들어가야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데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될 운명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더라도 크게 추락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현 시점부터는 이제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지는 말고 나는 진짜 이 돈은 여윳 돈이다. 뭐 이 돈 정도는 내가 작년 뭐 11월, 12월 달에 이제 코인 불장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이 돈쯤은 좀 잃어도 큰 문제가 없다. 나는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42원에서 47원 부근 나온 데 있죠. 자, 이런 강력한 지지 부근에서 우리가 상장 폐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때 막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을 체크해가지고 급등이 나오려고 한다. 약간 전에 있는 음봉을 삼켜주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소액으로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있는 저항 구간에다가 빠르게 매도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인 저항은 어디냐?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면 첫 번째로 있는 저항이 자, 이 부분입니다.
한 64원쯤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상단 페이지가 나오고 펌핑이 나오면 엄청 오르기 때문에 64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84원, 그 다음에는 127원 이 부분이 있으니까 각각에 있는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셨으면 좀 빠른 탈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장 유의로 지정이 되고 또 얼마 후면은 국내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 룸 네트워크의 변동성에 대해서 함께 기회가 있을지 먼저 포착을 해봤고요. 두 번째 스캐너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스캐너 포착 코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오스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오스 CEO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부동산 역사상 최대 규모로 2,500억 원 규모의 호화 이 빌라를 매입하면서 이 시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은 나름의 좀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 기회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죠. 자,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만 원대까지도 가격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동전주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최근에 좀 계단식 형태로 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이 코인은 제가 방송에서 2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우려먹냐 할 수 있는데 뭐 여기가 뭐 방송국이지 뭐 사골국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코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다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잡을 코인이 없는데 유일하게 좀 잡을 만한 코인이 이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인을 보면서 그러면 또 언제 잡을 수 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이오스의 일봉은 띄워놨고요. 바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분석을 할 때가 뭐 한 800원대에서 한 900원 초반대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대 1000원까지 나와가지고 좀 굉장히 큰 펌핑이 나와줬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추세를 그어보겠습니다.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채널 만들어지고요. 자, 현재는 이제 어제부터 정확하게 3월 30일부터죠.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이 하락하는 채널의 상당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이오스 코인 드디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오스 코인이 다시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상승을 천천히라도 기어가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으로 바뀌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지금 보이는 저항이 있는데 좀 가장 강한 저항이죠. 여기가 일단 1차 수문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줄을 두 개 그었는데 첫 번째가 현재 있는 저항 1,056원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저항인 1,093원입니다. 1,100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50원부터 1,100원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이오스 코인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상승 목표는 우리가 1,420원부터 1,518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부터 1,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 조건 하는 1,050원에서 1,100원 여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올 시에는 우리가 이때는 또 새로운 강력한 매수하는 타임이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고 자, 만약에 꼭 오르지만은 않죠. 반면 강력한 저항, 분명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이 저항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리신 구간 중 하나인데 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선, 요 수평 지지선 금액적으로는 880원 부분입니다. 자, 여기나 아니면 이 하락하는 추세선 상단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현재 금액 기준 하에는 845원입니다. 그래서 8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의 금액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어가면서 지지를 받쳐주고 재차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오스 같은 코인은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상승할 때 1,050원부터 1,100원까지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목표는 1,400원부터 1,5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할 시에는 우리가 840원부터 880원, 8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나오는 지지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하락하는 최선 안에 들어오게 될 시에는 과감하게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봤던 코인이었죠. 그때 850원 정도에 우리가 진입을 했었는데 벌써 1,000원 부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1,050원의 돌파와 지지를 받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 안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추후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혼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이 채팅룸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일리로 다양한 시황이나 이슈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강의와 또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83,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도미넌스의 변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우리가 가져가 봐도 되는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부분들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칙 없이는 매매하지 않는다. 원칙주의자 김원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비트코인 브리핑 이어갈 거고 그 비트코인 브리핑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경제 지표 상황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그 다음에 비트코인 교육도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제 금일 관심 코인이랑 이제 히든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리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 금일 22시 45분에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뭐냐면 제조업,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뭐 그런 물품 생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제조업 부문의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죄송합니다. 네, 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가 있고 지수가 이제 50을 넘거나 50 미만에 따라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수 50을 확인해 봤을 때에는 지수가 50 이상일 때 기업들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 시장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물론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 안전자산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언제 있었냐? 자, 우리가 2021년 하고 2020년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하고 3월 때 그때 주식이랑 코인이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 지표, 이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천천히 반등을 하면서 이제 얘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21년도 3월 한참 코인 시장이 불타올랐을 때 그때가 이제 지수가 64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코인 시장이 엄청 오르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계시죠. 자, 반면 지수가 50 이하일 때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중국, 미국 서로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 서로 부여하고 싸운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가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고, 자, 그럴 경우가 이제 기업들의 경기가 나빠지고요. 그다음 고용률 감소, 그다음에 코인 시장 하락.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까지 코인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800에서 300에서 400까지 엄청나게 큰 75%가량의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반면 안전자산, 뭐가 있냐면 달러, 금, 말 그대로 안전한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신뢰가 있는 지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금일의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일봉은요. 시간 기준으로 15시에 제가 캡처를 해서 옮겼던 거고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을 했냐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 금액이랑 제가 이 캡처한 사진의 금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한 600불 가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이따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작도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현재 하락하는 채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채널이 진행 중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선 83.8K의 저항이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현재 금일자 꼬리에 이 부분이 현재 가장 강력한 저항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 돌파 시 다시 하락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저항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합니다. 저항 돌파 시에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저항이 있는 이제 88.8K나 이제 하락 채널 상단인 88.578K 이 부분에 2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체크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자면 83.8K랑 88.8K에 우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으로 바뀐다. 그 기준은 가장 큰 88.8K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항 돌파까지는 하락 추세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든지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 딱 이런 경우입니다. 하락 추세가 아직 이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만큼 상승한다 해가지고 드디어 오르나? 가자.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시간봉입니다. 어제랑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작도 포인트에서 봤을 때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 반전 패턴인 쌍바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 1, 바닥 2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쌍바닥에 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83.8K까지 상승이 열려 있고요. 현재 금액이 이 금액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15시에 제가 캡처를 했다고 말한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 현재 금액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결론적으로.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금액을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평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이게 22평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고 함은 지금 이 22평을 이탈시키지 않는 한 재차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어디냐? 다음 저항 구간 122평입니다. 이 보라색 구간이 122평인데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83.8K 저항과 비슷한 122평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다. 제가 금액을 조금 표시해놨는데 122평은 금액적으로 84.4K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비슷한 저항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입니다.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전부 골든 크로스로 상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단기랑 중기랑 장기 전부 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상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저항은 아까 제가 말했던 수평 저항인 83.8K랑 122평 저항까지를 상방이 열려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승 파동 이어가 주면서 122평 및 83.8K 그리고 수평 저항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현재 6시간 봉인데 지금 비트코인 금액은 상승을 해주고 있죠. 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있으면 그리고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죠. 자, 요겁니다.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하락. 그렇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상승의 알트코인이 나온다. 현재 뭐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비트코인 금액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수치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알트코인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 일부 알트코인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부터 조금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코인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리니 분들께서는 사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용어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문가님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코인 용어를 알아보자입니다. 자, 일단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코인 용어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암호화폐, 지갑 이런 거를 말했을 때 그게 뭐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기초를 알아야 우리가 적어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외운다고 해도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자, 암호화폐는 보시면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을 하고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갑입니다.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말 그대로 지갑입니다. 지갑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갑일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게 핵심이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하드웨어 지갑. 우리 옛날에 막 어떻게 보면 SNS를 확인을 하면 그 미국인이 하드디스크에다가 비트코인 5만 개를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거를 뭐 찾는데 오래 걸린 시간이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서 보관을 하는 것처럼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모바일 지갑.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안에도 지갑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데 실제로 우리가 기계적인 개인 지갑도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미넌스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 이제 보통 알트코인이 하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 알트코인 하락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게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돈 중에서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이 가져가게 될 시에는 당연히 알트코인이 가져가 있는 돈을 뺏는 거니까 하락을 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 전부를 말한 겁니다. 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뭐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런 모든 게 다 알트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스테이킹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코인판에 있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을 예치해서 보상을 이자 받는 행위. 자, 그리고 보상 가로에 있는 거는 이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스테이킹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 행위고, 자, 채굴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기계식으로 많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코인을 얻는 행위. 컴퓨터 연산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에어드랍. 특정 코인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이벤트고요. 어떻게 보면 물량을 늘리는 작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로 돈을 버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 지지 저항, 매매 시도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지표인데 현재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지금 신호등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초록색은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노란색은 중립 구간, 약간 좀 알 수 없는 추세나 횡보하는 추세, 그 다음에 빨간색, 하락하는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초록 구간에 있는 코인들만 위주로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해도 우리가 최소 손실이 나더라도 큰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 신호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그다음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도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있어가지고 이 초록 신호는 초록 구간 안에서 뜨는 거고요. 이 빨간 신호는 빨간색 안에서 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린이들을 위한 기초 용어 설명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어려운 단어들 있으신 분들은 저희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해당 방 안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 리뷰라던가 또 전문가님이 오늘 또 픽해주신 관심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오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이미 돌파를 해주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코인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전문가님의 수익 리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리뷰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3월 17일 날 베라체인, 3월 24일 날 에이셔, 3월 24일 날 카울 프로토콜, 3월 26일 날 이오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월 17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진입가 11,000원, 목표가 약간 13,500원 되어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22%가 났습니다. 자, 일단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기는 했죠. 그 다음에 에이셔입니다. 에이셔는 진입가 54원, 그 다음에 목표 금액 57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월 28일 날 짧은 시간 안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은 약 4.14%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카우 프로토콜입니다. 자, 카우코인 같은 경우도 이거는 목표가가 1차가 477원이었고 2차가 5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지고 3월 25일 날 1차 금액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27일 날 2차 금액을 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1차는 2.8%, 그 다음에 2차는 10.6%의 수익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6일 이오스입니다. 보시면 진입가 850원, 그 다음에 목표가 880원. 이거는 좀 아깝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이오스가 1,000원인데 수익률을 운 좋았으면 한 15%에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목표가를 들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수익률은 3.5%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례대로 베라체인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22%의 수익을 냈고요. 제가 이 코인을 왜 이거를 들였냐 할 시에는 강한 수평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수평 저항을 돌파하게 될 시에 우리가 이 뒤집어놓는 곳에서 매수를 해서 이 금액이 대략 11,000원이었습니다. 1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저항 라인인 이제 13,000원 부근까지 좀 봤었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13,500원을 드렸지만 이제 13,480원, 한 60원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60원 정도 차이는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러한 부분은 잘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에 에이셔 코인입니다. 에이셔 코인 같은 경우는 4.41% 수익을 났었고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 코인을 왜 드렸냐? 상가 수렴이 있습니다. 이 상가 수렴 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아래로 계속 요동이 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탈, 돌파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확실하게 여러분들 빠르게 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2주일 기다리는 거 힘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덜 먹더라도 물론 54원인 에이셔 코인이 3, 4원 차이는 엄청납니다. 8%, 9%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먹는 게 좋으니까 상가수렴 돌파하고 나오는 지지 안에서 대략 한 54원쯤에서 제가 이때 진입가를 드리고 그 다음에 57원. 자, 이 또는 제가 좀 뒤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있던 강한 수평 저항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57원 부근에 매수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네, 3월 24일 날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우 프로토콜이죠. 이제 카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승 추세 유지 중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될 시에는 뭡니까? 저점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매수를 할 경우 하락을 하더라도 더 추가 매수를 하기 쉽고 저점을 올리기 때문에 금액이 천천히 우상을 한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드렸고 1차 2.86% 수익 이 부분이 수평 저항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자, 여기까지도 수평 저항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갈 줄 몰랐습니다. 코인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안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자는 사이에. 그래서
2차 목표가인 10.63%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로스 코인인데 3.5%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왜 했냐? 앞서 말한 그런 코인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 입형의 지지를 받는다. 현재 이거는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4시간 봉에서 장기 입형 240선을 지지받는 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입형 지지 받는다. 그러면 우리 장기 입형 지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장기 입형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가를 들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빨리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결과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였지만 물론 이거는 1차입니다. 1차에서 이 부분에 수익이 나고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1,000원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홀딩을 하신 분들은 3.5%대가 아닌 3%든 2%든 그런 게 아닌 한 10%에서 12% 가량의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런 점은 좀 되게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가장 궁금하실 거. 오늘의 관심 코인 아발란체입니다. 제가 일단 이 아발란체를 왜 오늘의 관심 코인 들고 왔냐. 근데 요즘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상승하는 코인이 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둔화가 됐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가져온 결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시간 봉에 있는 태풍 신호 등장했습니다. 물론 1시간 봉에서 녹색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 추세에 있다고를 말하기는 좀 어려우나 노란 추세, 알 수 없는 추세, 횡보 추세, 우리가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 폭발이 나오기 때문에 이탈이나, 그래서 노란 추세 안에서도 자리가 나오면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노란 추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태풍 신호가 등장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파란색 22평 라인들이 말아 올려주는 각도로 바뀌면서 지지를 받쳐주고 올려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발란체를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이유를 더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에서 보시면 4시간 봉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인데 하나만 골든 크로스 나온 게 아니라 단, 중, 장 전부 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전부 다 이렇게 상방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방으로 열려 있다를 알 수가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발란체가 현재 하락을 해서 저항 구간에 좀 많이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다가 다시 그제서야 저항 보고 하락하는 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의 관심 코인 아발란체. 자, 1차 진입 구간입니다. 1차 진입 구간은 이제 28,700원이고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둔 이유는 일단 매집가가 현재 금액보다 좀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수평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진 않았는데 15분 봉에 있는 242평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현재 제가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1차 진입을 28,700원으로 잡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입니다. 2차 부분은 요 부분인데, 네, 2차 부분은 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상승하는 추세의 하단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7,400원을 확실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서 보고 2차 진입가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입니다. 1차는 현재 29,400원 되어 있고요. 2차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수평 저항이랑 그 다음에 각종에 있는 이평선에 있는 저항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저항가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코인으로 아발란체 먼저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회사인 WLFI에서 아발란체를 대량으로 또 매수를 해주기도 했고요. 또 SEC에 지금 제출된 알트코인의 현물 ETF 중에 아발란체가 또 포함이 돼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모멘텀이라던가 내러티브부터 펀더멘탈까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와 좋은 구간에 왔을 때 기회로 삼아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익절가로 29,000원
2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700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먼저 종목부터 체크를 해봤는데 히든 종목도 이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히든코인입니다. 일단 히든코인은 말 그대로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사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히든코인 매번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코인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왜 오늘 가지고 왔냐 하면 첫 번째,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아주 강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현재 돌파를 해주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지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반등을 해주고 재차 한번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오늘 작도 관점에서는 이러한 점을 설명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시간 봉에서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1시간 봉, 저희 히로는 지표에서 이거 보이시죠? 녹색 구간입니다. 자, 녹색 구간은 뭐라고 했죠? 상승하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나오는 지지 및 신호에 따라 매수를 한다면 반등을 노릴 수가 있고 그 반등이 확실하게 겹치는 이유가 저기 왼쪽에 있는 수평 지지와 겹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평 지지랑 신호는 지표의 초록색 구간 그리고 신호 그 다음에 이 파란색 22평의 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모두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분명 이 수평 지지를 지지받는 선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좀 아쉽겠지만 좀 손절을 가야겠죠. 하지만 손절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해봤자 이거는 좀 비밀이긴 한데 좀 스포를 하자면 해봤자 2원에서 4원 부근입니다. 자,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나더라도 적게 날 수가 있고 반면 상승을 할 시에는 이런 저항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구체적인 좀 가격대가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요. 해당 링크 클릭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데일리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황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셨던 모든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AS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호관세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과 이슈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호관세가 이제 정말 D2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뉴욕 시간대 안에서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틀 남은 새벽 안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쪽을 가리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과 이슈들은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